오늘만 쉬울 거야. 자, 얼마나 좋아. 처음 도는 게 쉬운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아름다워.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쭉 나오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 위주로 가게 됩니다. 자, 예제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시지요. 자, 예제 17번 문제가 고3 학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보자. 예제 17번 고3 학편 문제예요. 17번 문제. 동물원에서 우리가 있어. 우리가 있는데 우리 있는데 여기다가 동물들을 넣어놓고 싶단 말이야. 자, 호랑이 사자. 자, 호랑이 사자. 그리고 늑대, 여우, 원숭이, 곰을 넣고 싶어.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는요, 이웃하면 싸우기 때문에 이웃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두 개 이웃하니 안 하니? 안 하는 거야. 이웃한 거는 변히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 이웃하지 않아야 돼. 항상 경우의 수는요, 스페셜한 조건부터 처리해 주고 나서 시작해야 돼. 그건 무슨 말이냐? 호랑이하고 사자 위치부터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게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이웃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일곱, 다시.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얘는 안 되고 여덟 가지가 있네. 이렇게 세기가 힘들어. 이게 세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세기 힘드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 이거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어. 첫 번째는 여기 숫자로 적어버려. 안 헷갈리려고. 첫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다 놓을래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 세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구나. 자, 네 번째는요, 여기하고 여기. 다섯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 일곱 번째 여기하고 여기. 여덟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 해서 총 8가지로 호랑이 사자를 놓을 수 있어. 4점짜리 문제였어. 호랑이 사자를 총 8가지 방법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이 많아. 위치 바뀌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야? 호랑이하고 사자를 이웃 안 시켜서 우리에 집어넣은 거야. 그럼 서로 다른 4개하고 4개 짝짓기를 해야 돼. 당연히 늑대부터 4개 중에 1개로 들어갈 수 있고 3개 중에 1개 들어갈 수 있고 2개 중에 1개, 1개 중에 1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보다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해 주세요라는 얘기야. 자,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를 해 주시고 나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 원숭이, 곰 말고 색깔을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퍼플, 화이트 5가지, 6가지구나. 5가지를 색칠하고 싶어. 근데 레드를 자, 2번 칠할 거야. 그런데 이웃하면 안 돼. 똑같은 얘기지. 그치? 레드를 2번 칠하는데 이웃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 자리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이 뭘까? 호랑이 사자는 자리 잡고 위치 바꾸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레드 색깔 2번 칠하는 것은 그냥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이게 빠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학평에서 이 문제가 그 전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나왔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 마지막입니다. 경우의 수에서 마지막. 그게 바로 색칠하기 문제예요. 색칠하기. 경우의 수에서는 색칠하기를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면은 경우의 수의 출발점이 색칠하기에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거든.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색깔을 몇 가지를 칠해가지고 이웃하는 나라들을 다른 색으로 칠할까요? 이걸 연구해 본 결과 3가지면 됩니다. 이걸 발견해가지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색칠하기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거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가보자. 자, 경우의 수는 약간 빨리 가고 있어요. 자, 중학교 때 한 거니까. 자, 이렇게 쪼갰어. 3개 나라가 있습니다. 색깔도 레드, 블루, 옐로우가 있는데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한 번씩만 쓰겠다라는 얘기야. 한 번씩만 쓸 거야. 총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면
한 번씩 칠할 수 있고 공간도 세 가지가 되니까 다 다른 곳이니까 레드가 세 개 중에 한 개, 블루가 두 개 중에 한 개, 옐로우가 한 개 중에 한 개를 칠하면 되게 끝이에요. 그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씩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한 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자. 자,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4개 나라가 있어요. 레드, 블루, 옐로우를 칠하고 싶은데요. 중복을 이번에는 허락합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한 번 칠한 색깔을 다시 칠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당연히 이웃한 곳은 다른 색깔을 꼭 칠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좋아. 색칠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스타트가 중요해요. 어디부터 칠할래?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자, 어디부터 칠한다고 배웠지 우리는? 색칠하기 문제? 어디부터 칠하지? 가장 많이 인접한 나라부터 칠합니다. 큰 나라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얘는 몇 개 하고 인접했니? 3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지. 그렇다면 여기도 3개고 여기도 3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도 되고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독특하게 여기서 한번 출발해본다고 하자. 자, 여기다가 몇 개 중에 한 개를 칠할 수 있어? 색깔? 최초에 3개 중에 한 개. 여기는 몇 개? 2개가 되겠지. 인접해 있으니까. 여기는 몇 개? 1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개? 2개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1개, 그 2가지 색을 제외하고 다른 걸 칠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인데요. 자, 잘 봐봐.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렇게 칠할래요. 여기를 3개 중에 1개를 칠했어. 최초에. 그리고 여기를 2개 중에 1개를 칠했어.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안 하고 이렇게 갈래요 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 칠다고 치자. 얘하고만 인접해 있으니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몇 개 중에 1개를 칠해야 될까? 이게 상황이 애매해지는 거야. 왜? 자, 이거 2개의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모르지. 근데 다 달라버리면요, 3개가 진짜 또 하는데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와, 하나도 안 했었지. 자, 이게 2개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색깔이 달라버리면 가운데 있는 것과도 달라야 되니까 3개가 다 달라. 뭐라? 3개 색밖에 없는데 3개가 다 달라. 색칠할 게 없어. 빵가지야. 이해가? 그런데 이거 2개가 색깔이 같아. 그럼 여기 가운데가 다르기 때문에 색깔은 2개하고만 인접해 있는 거야. 2개 같은 색깔, 이게 다른 색깔이니까 여기다 한 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자, 색칠하기가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데요. 색칠하기는 계속 한 방향대로만 칠해야 돼. 건너뛰어버리면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시켜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게 된 문제가. 그래서 색칠하기를 풀 때는요, 한 방향으로 푸세요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시는 문제가 되고요. 자, 이거 이해를 잘 하시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늘 자이스토리 풀다 보시면은요,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4군데가 있어. 색깔이 4가지 색이 있다고 치자. 자, 중복을 허락할 거야. 한 번 칠한 색깔은요, 다시 칠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치자. 다시 칠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고 치자. 자, A 나라든 B 나라든 C 나라든 D 나라든 다 똑같은 개수만큼 인접해 있어. 2개 나라로 인접해 있고 2개 나라 인접해 있고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씩 인접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면 자, 어디부터 칠할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A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게 A, B, C, D 순서대로 칠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치자. 알겠어? 그럼 최초 A는 몇 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B는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한 개. 자, C는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개 중에 한 개를 칠했어. D는 이거 문제가 되잖아. 문제가. 왜? 2개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마지막에 D를 결정해 주는데 2개가 같을 때하고 다를 때가 다른 경우가 되니까 첫 번째는요, A하고 C가 같은 케이스를 풀고, 자,
왜 이렇게 푸는지를 이해해야 돼. A하고 C가 다른 케이스를 풉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한다. A는 4개 중에 1개야. 칠했어. B를 3개 중에 1개 칠했어. C는 A하고 똑같아져야 돼. C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을까? 당연히 왜 A하고 똑같으면 따라와야 되니까. 그럼 2개 색깔 똑같아. D는 몇 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을까? 3가지. 그렇지. 잘하네. 역시 고3들이라서 달라요. 자, 늙은 고의도 있고. 자, 최초의 A는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를 칠했어. 그 다음에 C하고 A가 달라야 돼. 그런데 얘하고 얘도 달라야 돼. 2가지하고 달라야 돼. 그럼 몇 개를 칠할 수 있어? 2개. 자, 2개 다른 색깔이야. 여기 칠해야 되는데 4개 중에서 2개가 이미 쓰였어. 주변에서. 그럼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칠. 당연히 2개는 더하기, 합의 법칙으로 연결이 돼 주시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19번 문제는요. 19번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된 거야. 이건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이런 모습이 있어 주시는데요. 자, 5가지 색이 있거든. 자, 일단 가장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를 해요. 여기가 스페셜하죠. 모든 나라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몇 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를 칠하십니다. 그럼 이 색은 쓸 수 있는 색인가요? 없는 색인가요? 절대로 쓸 수 없는 색이죠. 그럼 이제 5색이 4가지 색이 남게 되고 이제 여기가 남게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 칠하는 게 이것과 가지수가 똑같아요. 왜? 한 나라가 주변에 2 나라하고 이웃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 나라, 얘도 2 나라 이웃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하고 똑같아서 이 개수가 그대로 와서 곱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 뒤에 있는 것들은요, 피보나치 수열적인 문제들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피보나치 교과 과정이 아닌데 나중에 너희들 자유스토리 수업할 때 피보나치는 따로 해줄게요.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순제는 끝나고 앞에 있던 거 한 시간만 듣고 와. 그럼 될 거야. 오늘 저녁에 뭐 학원 있니? 없지? 6시 반까지만 듣고 가서 쉬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야. 개념 뭐 별거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만 판단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중간에 빼놓고 한 게 있네요. 자, 완전 수렴이라는 걸 빼놨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15번 문제 이거 하나를 해 주시면서 진짜로 끝내 주셔야 되겠네. 3시간 소리인가? 어? 3시간 소리. 3시간 소리예요. 몇 시간 들었어? 더 해도 돼요. 자, 2시, 왜 3시 반에 하겠습니까? 6시 반에 끝나는구나. 자, 완전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말 유명한 소멸입니다. 완전 소멸.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4명이 시험을 봐요. 4명이 시험을 보면 자기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야, 4개가. 근데 채점을 매야 돼.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남한테 가져가야 되지. 이게 완전 순열이에요.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지는 경우를 완전 순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은요. 점수 A1, A2, A3, A4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1, 2, 3, 4를 나열시키고 싶어요. 1, 2, 3, 4를 나열시키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AI 자리에는요. I가 오시면 안 돼요 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A1은 1이 오면 안 돼요. A2는 2가 오면 안 돼요. A3는 3이 오면 안 되고 A4는 4가 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다뤄야 된 스페셜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 아까 했었잖아.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 다뤄야 될 게 많아서. 이럴 때는 수용도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연락에.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요. 2를 제외하고 2, 3, 4가 다 올 수 있지. 근데 첫 번째 자리에 2가 올 때나 3이 올 때나 4가 올 때는요. 경우의 수가 다 같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곱하기 3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을 때는요. 두 번째 자리에 지금 현재 2가 쓰였기 때문에 1이나 3이나 4가 올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럼 2, 1 썼으면요. 3, 4가 남았는데 당연히 4, 3이 와 주셔야 되고요. 이 3이 와줬으면 1, 4가 남아있는데
4, 1이 와주셔야 되고요. 2, 4를 썼으면은요 1, 3이 남아주시는데요 1, 3이 오시면 됩니다. 자,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너무나 다루기 복잡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연락의 수용도 노가다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1의 자리에 2가 올 때도 있지만 3도 4도 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3번 반복이 됩니다. 9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걸 완전 수지라고 그래요.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안아야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범위가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는요 안 해줬던 것들 좀 해줄 거예요. 뭐 피부나치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혈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약간 난이도 있는 부분들을 해줄 겁니다. 아직은 근데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도록 할 거예요. 자,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고요. 중등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 이제부터가 처음 보시는 것들이 나와 주실 테니까, 수비는 아니겠지만 처음 보시는 것들이 나와 줄 테니까 약간 속도를 늦춰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수비자 경우의 수였어. 이제까지. 자, 보자. 재미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자고. 자, 첫 번째. 순열, 순재야, 이 친구다. 순열. 자, 순열이라는 부분이에요. 순열은 뭐냐면요 순서대로 배열하겠다의 약자야. 순서대로 배열하겠다. 즉 순서와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영어로는요 뭐라고 불러주는 소리냐? permutation 이렇게 불러줍니다. 나 방금 현재 잠깐 돌아가는 거 봤지? permutation 돌아가는 거 봤지? 자, 하여튼간 permutation이라고 하고요. P를 약자로 씁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슬픈 뭔가 뭐 안타까운 눈빛으로 막 이렇게 보시면, 자, 순서대로 배열하겠다라는 게 순열입니다. 자, 너희들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10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을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10명 중에서 청소 당번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는요 순서에 상관이 있죠. 먼저 뽑히는 사람이 반장, 나중에 뽑히는 사람이 부반장이야. 그래서 먼저 뽑느냐 나중에 뽑느냐가 순서에 상관이 있어. 그런데 청소 당번 2명을 고르는 것은요 단순히 10명 중에서 누가 될래가 중요한 거야. 먼저 뽑히고 나중에 뽑히는 게 중요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배열하는 문제, 얘는 그냥 고르는 문제야. 그걸 가지고 순열은 배열하는 문제고 나중에 배우는 조합은 그냥 고르는 문제가 되는 거야. 골라주세요. 자, 오늘은 순열, 배열하는 문제를 배우겠다는 거고요. 훨씬 중요한 건 순열보다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학교를 가시면은요 경우의 수 배우게 되면 그 책의 이름이 조합론이에요. 이렇게 배우게 돼. 조합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정리갑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셔야 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순열에 대해서 정의갑니다. 순열의 정의는 무엇이냐? 자, 이런 겁니다. 정의부터 말할게. 서로 다른 앵계 중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뽑은 놈을 다시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한 번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개를 골라. 앵계 중에서 알개를 골라서 배열하겠다. 배열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순서에 상관이 있겠다라는 얘기야. 순서 상관이 있겠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순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따리가 있어. 보따리에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두 자리 숫자 만드세요. 두 자리 정수 음곡. 자, 두 자리 정수 만들어 주시는데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지수,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요. 1, 2, 2, 1, 3, 3, 1, 2, 3, 3, 2. 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썼겠죠. 아, 6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했겠죠. 중학교 때는 좀 머리가 컸어. 머리가 커가지고 두 자리를 만드는데 앞에는 3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 이 자리는 2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네. 둘 다를 골라와야지. 두 자리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백 법칙이 적용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6가지네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permutation, 배열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야.
계산하는 방법은 3개 중에 1개 가져오고 2개 중에 1개 가져오면 얘가 바로 순열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상황은요,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서 배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빠르면 말씀하세요. 자, 2번째 계산법입니다. 계산법. 자, 첫 번째 MPR,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 배열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배열하세요 라고 했다면은요, 제일 첫 번째 자리 6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 5명 중에 1명, 세 번째 자리 4명 중에 1명, 이렇게 계산하겠지. 아, 그럼 우리는 이 숫자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3개를 곱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M부터 출발해서요, 하나씩 줄어들면서, 자, 렐렐레 R개를 곱해 주셔야 되거든. R개를 곱해 주시려면 M 빼기 얼마를 곱할까요? M 빼기 0부터 시작했으니까 R개가 늘려면 M 빼기 R이 아니고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R-1 하나 작은 걸 빼주셔야 돼요. 이해하겠어?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뭐가 중요한 거냐? 자, 바로 여기에 있는데, 2번째. 일단 NP형은 몇 개입니까? N개 중에서 1개도 안 골라서 배열하겠대요. 가지수 몇 가지가 될까요? 0가지가 아니고요, 1가지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냥 안 고를 거예요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NPN을 볼까? NPN N명 중에서 N명을 다 나열시키는 거야. 5명을 다 나열시키려면 5, 4, 3, 2, 1 곱해지겠지.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렐렐레 가시는데요, 1까지 곱해집니다. 그렇지? N명 중에서 N명을 다 나열시키십시오. 자, N부터 1까지를 다 곱해버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몇 번 나오잖아요.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줍니다. 줄여서 N팩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N겟은 한글로는요, N겟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겟이란 말 잘 안 써요. N팩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근데 N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제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일단 N팩을 알아보자. 자, 수열 공식이 너무 복잡해. 그렇잖아. 너무 너저분하잖아. 그래서 얘를 N팩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고3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를 N팩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N팩이라고 써버리면 너무 많이 곱해지잖아. 너무 많이 곱해져. 너무 많이 곱해지지. 왜? N부터 1까지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곱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눠야 돼. 없애버려야 되거든. 자, N팩이란 건 뭐니? 쭉 N부터 계속 곱하겠다야. 자, 숫자가 커지면서 빼주고 있잖아. 즉 N 빼기 R, N 빼기 R 플러스 1 곱하기 렐렐레 1까지 곱해버린 겁니다. N팩은요. 그럼 이놈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나눠줍니다.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데 이 공식은 필요해요. 자, 나중에 수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조합에서 이 공식 중요하게 사용될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 간직만 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조합도 같이 나오시게 됩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세 번째, N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N팩의 의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N팩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와 N개 짝짓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N개와 N개 짝짓기.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해. N팩. 자, 보자. 첫 번째, 뭐 이렇게 물어봤어. 1, 2, 3하고 A, B, C가 곱해져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싶어 라는 얘기는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개하고 하나씩만 짝지어지라 이거지. 즉, 세 개 짝짓기니까 우리는 그냥 3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5명 배열해주고 싶어. 자,
자, 서로 다른 5명이 있어. 근데 자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자리. 서로 다른 5개 자리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개하고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짝지어주는 거니까, 5팩 바로 써주시겠다라는 얘기야. 자, 아까 우리 봤었지. 색칠하고 싶어. 색칠하고 싶어. 색깔이 레드, 블루, 옐로우가 있어. 한 번씩 써야 돼. 3개의 서로 다른 자리와 3개의 서로 다른 색깔을 짝지어줘야 돼. 어떻게 돼? 3팩 이렇게 바로 써주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조합에서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되십니다. 오케이? 자, 서로 다른 앵게 짝짓기야. 자, 하여튼간 이게 순열입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NPR 잘 쓰실 수 있어야 되시는데요. 자, 결국은요,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014 혹시 누가 어머니 계시니? 네, 보세요. 근데 그분이 계시죠? 네. 아, 네. 이거를 분명히 찾아와야 되는데. 선생님, 분명히 하얀하는데 독하는가 봐. 자,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네 번째, 자, 순열적인 부분은요, 배열하는 문제란 말이야. 사람들 배열하는 거, 철자들 배열하는 거, 이런 부분이 순열적인 문제거든. 자, 가볍게 우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남자가요 5명이 있고요, 여자가요 뭐 3명이 있다고 치자. 오케이? 첫 번째, 배열하고 싶어. 남자, 여자 모두 다 배열하고 싶어. 몇 가지니? 8팩. 그치? 남자, 여자 다 배열하고 싶어. 그냥 8팩이야. 8명 배열하기야. 그치? 이렇게 한다고? 설명 없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자분이요. 남자분 시저 이웃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 이웃하고 싶다. 아, 4명이라고 해버렸거든요. 4명이 편하겠다. 9가지. 9팩. 오케이? 자, 여자 이웃하고 싶어요. 4명 전부 다 이웃하고 싶어요. 그럼 이웃할 때는요,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그 이웃 시켜가지고 1명으로 봐버리잖아. 자리가 고정이 되니까. 4명이 이웃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오케이? 일단 4명을 이웃시키겠다. 4명이 쭉, 9명을 쭉 배열하는데 4명 여자들이 나란히 서야 된다는 얘기야. 손잡고 서야 돼. 그치? 그럼 손 잡아버리면 얘들은 1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뭐부터 봐야 되느냐? 이웃시킬 수 있는 가지수부터 봐야 돼. 일단 여자 4명이 이웃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4팩. 여자 4명 배열하기. 그치? 4팩으로 여자를 이웃시키고요. 이제 여자가 1명이 된 거야. 1명과 남자 5명이 있어요. 몇 가지니까? 6팩이 된 거지. 알겠어? 여자 이웃시키고 나열시키겠다 이거야. 이거를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이걸 지휘하는 거야. 내가 감독이고요. 여자 4명, 남자 5명 있는데 여자들이 이웃하고 싶대. 너희들 그러면은 뭐 영희, 순자, 덕자, 말자 이런 순서대로 쓰고 이제 5명을 이제 배열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상황을 생각을 하는 말이야. 이걸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똥꼬 말고 학문. 자, 하여튼간 자, 원래 경우의 수 이 부분만 제대로 하려면 한 달 내내 이 부분만 수업해도 돼요. 한 달 내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들이 많거든. 우리 방학 동안 한번 빨리 하는 거라서 좀 급하게 가고 있어요. 세 번째, 교대로 서보실 때. 남자, 여자, 교대. 뭐, 2인 3가? 아니지. 2인 1가? 뭐라고 하지? 3인 2가? 뭐라고 부르냐, 그거? 다리, 2인 삼각이니 다리 묶어가지고 막, 진짜 정말 재미도 없는 거 막, 그 게임은 뭐 협동심을 기르겠다는 게 아니고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막 쓰러지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거잖아. 하여튼간 교대로 쓰고 싶대. 근데 남자가 많아. 그럼 당연히 위치가 결정이 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으로밖에 교대로 쓸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면 위치가 결정이 돼버리면은요, 그냥 남자 5명이 여기 줄 서면 돼. 몇 가지야? 5팩. 여자 4명이 여기 들어가면 돼. 몇 가지야? 4팩. 이거 바로바로 가시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자, 여자가 이웃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웃하지 않고 싶어요 라고 나와 있어. 이웃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어떤 두 명도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다면은요, 이건 외우세요, 풀이 방법을. 다른 것부터 처리합니다. 즉, 여자가 이웃하잖아? 아, 남자부터 일단 배열시키는 거야. 자, 남자를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5팩이죠, 5팩. 5팩으로 남자를 배열시킵니다. 곱하기 남자가 5명이 위에 딱 서 있단 말이야. 여자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웃하지 않겠지. 그 자리를 번호를 넣어버리자. 이렇게 번호를 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자 4명이 6개 번호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들어갈 곳을 짝 지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2, 3, 5, 6을 골라서 4명이서 나는 2번, 나는 4번 짝 지어주면 되겠지. 이걸 짝짓기라고 하는 거야. 즉 6개 중에서 4개 골라서 짝짓기라는 얘기는요, 배열하기 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P 이렇게 씁니다. 순열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조합은 뭐랬어 내가? 조합은 단순히 골라주는 거랬잖아. 근데 순열은 고른 다음에 짝짓기까지 해야 돼. 두 가지 사고방식이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에 생각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조합을 배우시게 되면 웬만한 순열 문제들도 다 분리시켜가지고 일단 골라줄래? 자리 6개 중에서 4개 고를래? 이건 조합이야. 골라놓고 나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지. 아, 조합을 안 알렸구나. 하여튼간 6개 중에서 4개 골라. 2번, 3번, 4번, 6번 골랐어. 그 다음에 여자 4명과 자리 4개를 짝 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조합이야. 순열은 4개 골라서 짝 지어주는 거야.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조합은 일단 자리 4개 골라. 놔둬.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는 거야. 이제 조합을 쓰라고 하는데요. 6개 중에서 4개를 골라, 일단. 그럼 4개 자리가 나와. 그럼 4개 자리하고 4명 여자가 짝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조합적으로 푸는 겁니다. 한꺼번에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면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서 풀어버리겠다. 이게 조합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나중에 더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알겠어? 순열은 이게 다예요. 개념적인 부분 원래 이것보다 훨씬 적은데 많이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빠르게 순열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나서 우리는 오늘 원순열까지 가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원순열 다음 시간은 조합 여러가지 순열과 여기는 계집의 문제 다 못 풉니다. 문제수가 상당히 많아요. 계집의 문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합과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 나가는 그 3번째 시간에 이항 정리까지 가시고 4번째, 5번째에 확률을 배우시게 되고 6번째, 7번째에 통계 8번째까지 가서 통계를 배우시고요. 마지막 9번째는 우리가 몇 번 수업한다고 그러지? 9번이라고 했잖아. 부족하면 더 해도 돼. 괜찮아요. 뭐가? 빨랐다고? 개념 설명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해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 순열이 뭔지는 알겠어? 좋아. 천천히 할게요. 원래 천천히 가도 돼. 오늘 좀 많이 보여주고 이제 좀 여유롭게 가기 위해서. 솔직히 3시간 내내 경우의수를 해도 된다니까. 순열 못 들어가도 경우의수에서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그건 고3들은 나중에 자릿수를 풀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교과서적인 내용만 일단 위주로 완벽하게 갈 겁니다. 자, 23번 보시죠. MP3. 자, 이거는 계산 안 할 거예요. 자, MP3. 은서가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MP3? N개에서 3개 골라서 배열한대요. N개 중에 1개? N-2개 중에 1개? N-2개 중에 1개. 끝.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렇지? 얘는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느냐? 아니요. 집어넣는 거예요. 자연수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나라는 3개수 곱해서. 오케이? 이거 계산할 때 풀어가지고 3차 방정식 풀지 말라고. 복잡하게. 숫자 집어넣는다고. 다시 5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배열하고 싶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있어. 그러니까 3자리에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첫 번째 자리는 몇 개 중에 몇 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는 4명 중에 1명. 세 번째 자리는 3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해진다. 그래서 n명 중에서 3명 배열하십시오. n명 중에 1명, n-1명 중에 1명, n-2명 중에 1명. 그래, 어려우면 중간중간 말을 해요. 확통은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우면 말하십시오. 이거 계산하는데 3차 방정식 풀지 말라고. 숫자 집어넣으라고. 얘를 소인수분해 시켜도 괜찮지. 10, 4, 3, 5, 2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이렇게 되겠네. 4, 5, 6이겠네. 그래서 4, 5, 6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오케이, 됐어. 두 번째, 주연이 알겠어요? 7PR입니다. 7PR이 120이 되고 싶어요. 7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알게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120을 또 소인수분해 시켜야죠. 여기 있네요. 소인수분해 시키면 7부터 시작하래요. 200, 210이에요. 소인수분해 시켜야죠. 7, 3, 10이니까 2 한 개, 3 한 개, 5 한 개, 7 한 개 됐네요. 이게 6이니까요. 5, 6, 7 곱해진 거네요. 5, 6, 7. 7, 6, 5를 곱하는데요. 그럼 R은 얼마예요? 하는 게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이거 완전히 그냥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도 그렇게 풀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MPN. MPN은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MPN은 뭐라고 했어요? N개를 다 배열하는 거야. MPEG. N개를 다 배열. MPEG입니다. 자, 1부터 N까지 곱해졌다는 얘기고요. 120 소인수분해 시키니까 여기 있네요. 2, 3, 4, 5네요. 그러면은 얘는 1, 2, 3, 4, 5라고 할 수 있겠죠. 3, 4, 5 팩이 되겠다. N은 5가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24번 문제도 바로 갑니다. 자, 24번. 이걸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1번 당연한 모든 경우의 수 내면 돼요. 몇 가지? 그렇지. 그게 맞는 거야. 4팩입니다. 두 번째, A가 가장 뒤에서래요. 스페셜하죠. 그럼 스페셜한 조건부터 다뤄주셔야 됩니다. 3명 배열하면 되죠. 얼마? 그렇지. 3팩. 이게 다예요.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B하고 C가 이웃한대요. 자, 이웃할 때는요. 무엇부터 해라? 이웃시키는 가지수부터 따져봅니다. B하고 C가 붙어있고 싶어요. 몇 가지로 붙어있을 수 있어요? 2명 배열하면 되죠. 그 가지수는 2 팩토리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2명이 1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3 팩토리얼.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중간 과정의 숫자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25번 갑니다. 자, 뭔가 급하지만 빠르게 해야 돼요. 25번 보시면요. 5가 이런 것들 숫자 배열하는 거 똑같습니다. 숫자 카드가 있대요. 정말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자리 정수 만들고 싶어요. 몇 가지?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 골라와서 배열하십시오. 우리 중학교식으로 푼다면 5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뭐 이렇게 풀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짝수 개수 구하래요. 두 번째 짝수. 그러면 스페셜한 것부터 처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짝수 가져오려면요. 자, 세 자리를 만들고 싶나? 자, 짝수를 여기 누가 와야 돼? 2 또는 4가 와야 되는데 마지막 자리에 2가 올 때와 마지막 자리에 4가 올 때는요. 경우의 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구하시고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2가 왔어요. 왔어요. 두 자리 채워야 됩니다. 몇 개 중에서 가져옵니까? 4개 중에서 몇 개? 2개 가져와서 배열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곱하기 2 쓰시면 되지. 자, 이 숫자가 중요한 거야. 계산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각각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요. 0이 들어가죠. 전부 다 이거 중학교 때 문제인데요. 얘를 뭔가 기호적으로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4자리 짝수입니다. 4자리 짝수. 자, 스페셜한 게 짝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해 주셔야 되고요. 자, 4자리를 만들고 싶대. 그렇다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가 누가 와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너희들 알다시피 0이 들어가 버리면 가장 앞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느냐? 0, 2, 4가 올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풀면 될까?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0이 오는 경우는요. 여기에 제약이 오게 돼. 하지만 2, 4가 올 때는요. 여기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약이 생긴다고. 그래서 케이스 분리를 하는 거야. 대부분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분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0이 들어올 때는요. 제약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 골라서 배열하십시오. 이렇게 풀겠죠.
알겠지 무슨 말인지? 두 번째, 이르 자리에 이 또는 4가 올 때, 이때는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져와서 2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세 개 자리가 남는데요. 자, 몇 개 중에서 2하고 4가 왔어요. 아, 뭐하고 있니? 2가 왔다고 했으니까 0에 대해서는 이게 또 스페셜한 조건이 돼버리지. 그럼 이것부터 처리해야 되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로 첫 번째 자리에 내 마음대로 그냥 2를 썼다라고 가정해버리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마음대로 배워. 그래서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죠. 어찌 보면 중학교식으로 푸는 거 훨씬 쉬워요. 기호 쓰는 것보다. 그치? 네 개 중에 한 개 오고, 네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중학교 때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7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27번 문제가 아까 있죠? 여3, 남4를 이웃하고 싶대. 다시 한번 해보자. 여자가 이웃하지 말해. 자, 다시는 어떻게 푼다라고 했니? 여자가 이웃하지 말해. 남자부터 배열합니다. 몇 가지로 배열합니까? 네, 4팩으로 배열했어요. 네 가지가 아니고 4팩이죠. 오케이? 남자 4명이 서 있어요. 빈자리가 몇 개 생깁니까? 5개가 빈자리가 생깁니다. 5개 중에서 여자들이 3군데를 골라서 짝지어주겠죠. 짝지어주겠다는 얘기는 순혈하겠다는 얘기, 순혈이라는 얘기야. 줄 서겠다. 그래서 5자리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짝지어주겠습니다. 배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쉬었다 하십시다. 가위바위보. 주먹.